조건과 기한이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과 기한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조건과 기한은 공부할 때는 약간 까다로운데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죠. 문제 있죠.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보면 조건과 기한을 보려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 효력 요건을 보면 여기에 조건하고 기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니까 어떻게 되냐?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그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요, 뭐에 관한 것이냐?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관은 조건하고 여기 지금 기한하고 부담하고 세 가지가 있죠. 이런 부담을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유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유증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걸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내가 갑일한테 공짜로 주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야, 내 심부름만 해줘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대가로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영업을 허가를 해줘. 국가에서요. 해주면서 적용사업을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스토랑 영업을 하려면 주변에 적용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부담이라고 하는, 그걸 부담.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너 이거 가져. 대신에 뭐뭐는 해줘. 이걸 유증이라고 그래.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중에서 상가 건물을 을한테 줘. 대신에 을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을이 그 상가 건물을 가져가려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걸 부담부 유증이라고 그래. 이것은 채권법이고 이것은 뭐죠? 가족법인데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원래 부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두 가지만 하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을 말한다. OX, X.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관은 첫 번째 법률행위예요. 효력이요. 성립 아니에요. 효력을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제한하는 거. 제한하기 위해서 네 번째 부과되는 약관이에요. 부과되는 약관 부관이라고 그래. 부과되는 약관 이렇게 부관 이렇게 부과되는 약관이다 이 말이죠. 부과되는 약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이걸 부관이라고. 그러니까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걸 부관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알면 되죠. 조건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죠.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조건이라고 그래.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불확실하다. 그러면 확실한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걸 불확실한 것을 뭐라 한다? 조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가 불확실하고 뭐가 확실하냐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성년이 되면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네 번째 첫눈이 내리면. 다섯 번째 개가 죽으면. 여섯 번째 갑이 죽으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확실한 걸 먼저 골라. 확실하면 기한이고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골라. 성년이 되면 그러면 기한이에요. 크리스마스 기한이에요. 결혼기념일 대답이 확실히 약하네요.
언제 결혼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겠죠? 자요,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와. 내일. 그래서 그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내일 비 와? 모르죠? 첫눈이 내리면 첫눈. 그러니까 첫눈. 그걸 원래 기한이죠. 그런데요, 첫눈은 우리나라는 사기들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와요. 눈이 사우디에서요, 첫눈이 내리면 사우디에서 그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불확실이 아니고 사우디 가요 50년 만에 한번 눈이 내리게 있거든요. 몇 년 전, 50년 만에. 그러니까 사우디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그러냐, 첫눈이 내리면 그건 불능이에요. 저하고 결혼하실래요? 예. 첫눈이 내리면요 않겠다면죠.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는요, 결혼해 주실래요? 언제요? 첫눈이 내리면 예 하면 되죠. 눈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만 온다? 드레스 입고 나가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사우디는요 첫눈이 내리면 결혼합시다. 나 너 싫은데요?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눈 왔어 안 왔어? 몇 주 전에 왔고 어제도 눈 왔죠. 여기 눈 안 왔어요? 왔죠? 그러니까 이미 눈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조건이나 기한은 장래에 눈이 내려야 돼. 그런데 첫눈은 이미 내렸죠 올해.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도 아니고 기한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걸 봐요. 근데 지금 얘기했지 내가. 지금 첫눈이 내리면, 근데 올해 첫눈은 이미 내렸어 안 내렸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도 기한도 안 되는 거예요. 장래에 눈이 내려야 돼. 장래. 앞으로 첫눈이 내려야 돼. 근데 이미 눈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치고 첫눈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개가 죽으면 사람 죽어 안 죽어? 개가 죽으면 개 죽죠. 알겠죠? 언제 죽어? 언제? 초복 아니면 중복 아니면 말복 때 죽죠. 알겠죠? 갑 죽어 안 죽어? 갑 죽죠. 죽어. 내가 어제 너무너무 놀라운 거, 어제 TV를 잠깐 보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TV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94세인가 되신 분이, 여기 남양주던데, 3세인가 54세인가, 남양주 무슨 요양병원이던데, 남양주에 있는 건데 무슨 요양병원이더라고요. 의사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때 94세니까 50년 60년 전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병원 치료도 잘하고 얼마나 청청 걸리면 잘 다니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알죠? 맨 처음에는 나이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그런데 뭐 지금 자꾸 나레이터가 뭐라냐면 100년을 살아오시면서 그래요. 뭘 100년을, 무슨 100년을 살았어 이랬는데, 진짜인 거예요. 진짜 여기 남양주던데, 남양주 무슨 세 글자가 뭐냐, 요양병원이더라고요. 병원인데 거기는 의사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요양원하고 병원하고 다른가 봐요. 병원하고 다르죠. 병원에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분이 의사인데 뭐 한인가 닥터 한인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은 영어만 주로 할 줄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영어로 또 93세가 되신 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나 했더니,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다시 하고, 거기에서 원래는 산부인과였는데 내과로 되기 위해서 외국에서 있으면서 10년 동안도 외국 병원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영어가 되니까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최근에요 상당히 놀라운, 여러분 몇 세라고요? 여러분 여기 93세 4세 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분도 의사인데요, 내가 공인중개사를 못 하겠어요? 알겠죠? 자 시험에 합격. 합격 반드시 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것을 뭐라 한다? 그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런 건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먼저 알아야죠. 조건이지 기한이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해야 돼.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요, 이제 앞에다가요, 여기 기한이죠. 성년하고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돌아와 안 돌아와? 그래서 달력을 기준이나 시간을 기준이냐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알죠? 그것을 확정이라고. 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확정 기한. 여기는요, 첫눈이 내린다, 개가 죽는다, 갑이 죽는다. 언제 죽어? 그렇죠. 죽을 때 되면 죽죠. 날짜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것을 불확정이라고. 불확정 기한.
첫눈이 언제 오죠? 어떻게 알아? 첫눈은요, 작년은요 11월 2일 날 왔는데 올해는 반드시 12월 2일 날 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불확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확정 기한하고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고 다 똑같아. 기한도 똑같아. 기한은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여기는 불확실 그러면 조건, 장래 확실 그러면 기한이라고 그래요.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발생하죠. 발생하는 것을 뭐란다?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소멸하죠. 소멸하는 것을 뭐란다?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한으로 말하면 뭐라냐? 이것을 발생을 시기라고 하고, 소멸을 말한다. 소멸을 종기라고 그래. 종기. 여러분요 종기 말고 종기는 엉덩이에 뿔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종기는 뭐예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12월 강의는 12월 31일이에요. 그럼 12월 31일 날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어디나 하는 데는 없지만 오전 오후 합반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12월 30일 날 야간에 누가 강의 들어 11시까지 강의 듣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12월 25일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 빨간 날이죠. 빨간 날은 대부분 다 오전 오후 합반이에요. 미리서 공지하는 거예요. 원래 안 하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죠. 그럼 중의사법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묻지 마시고. 알겠죠? 일단은 빨간 날은 무조건 오전 오후 합반이에요. 알겠죠? 12월 31일 날은 다른 데 학원 강의하는 학원 없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 거 하게 되면 오전 오후 합반이에요. 알겠죠? 자, 10시에서 2시까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종기란 게 뭐냐? 여러분요 12월 강의는 언제까지 끝난다? 12월 31일이죠. 그걸 종기라고 그래. 알겠죠? 여러분은 강의 수강 등록 언제까지 했죠? 내년 8월 31일까지. 그걸 종기라고 그래. 12월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걸 시기라고 그래. 언제부터 시작해? 12월 1일부터. 잘못 얘기했죠? 얘가 뭐라고 했어? 조건과 기한은 다 언제다? 장내라고 그랬죠. 지금 오늘 며칠이야? 12월 7일이죠. 그러면 이미 6일인가 그렇죠? 5일인가 6일인가. 오케이, 하루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인생 뭐 있나요? 먼저 나는요 남들하고 독특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이죠. 하루 먼저 가면서. 자 12월 6일이에요. 자 12월 6일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12월 1일은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죠. 조건이나 기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래라고 그랬죠. 12월 1일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시기는 언제가 된다? 12월 10일부터 10일. 지금 오늘 12월 6일이죠. 10일 아직 지났어 안 지났어? 그러니까 그것은 12월 10일부터 그러면 그건 시기가 될 수 있어. 그런데 12월 1일부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것은 장래가 아니고 뭐니까? 과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법률행위죠. 법률이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 자기 봐 여기 의사표시. 자요? 조건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 총칙의 끝이잖아요. 민법 총칙 끝까지 의사표시예요. 조건의 의사와 조건이 뭐가 돼야 돼? 표시가 있어. 다시 조건의 의사와 조건이 표시가 돼야 돼.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닌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한다는 것은 임의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법정 조건은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야. 법정 조건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유언은 조건이 아니에요. 됐죠 지금? 두 번째,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야. 불법이 뭐야? 불법이 뭐예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법은 뭐가 불법이라고 했어요?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103조 위반 아니에요.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거 103조에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라니까요. 불법 원인 급여 생각 안 나요?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 103조 위반이다. 불법 원인 급여이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불법이다 이렇게. 그것은 불법 조건, 무효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장래죠. 장래인데 임의성취. 임의성취했어. 임의성취. 이걸 뭐란다? 기성조건이라고 그래. 기성조건은 민법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미 그러면 안 돼. 장래 이래야 돼. 불확실이죠. 불확실인데 성취할 수 없대.
이걸 뭐란다? 불능이죠. 불능 조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우디에서요, 눈 오는 날 결혼하자. 그 말은 눈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눈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올지 안 올지 몰라야 돼. 자, 그럼 여러분 봐, 여기 지금 민법을 한번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민법을 딱 들어보니 이건 내가 지금 이게 앉아 있는 것이 옳은 길인지 옳은 길이 아닌지 알겠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알겠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요, 앞으로 한 4개월 정도만 버티고 있으면 민법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참 유식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 다른 사람과 딱 얘기할 때 딱 보면 민법적 사고가 딱 들어있잖아요.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때 저쪽 사람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판단이 금방금방 돼요. 특히 여러분요, 학교로는 잘 알아놓으면, 학교를 보면 유식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식해 보이는 거. 남편한테 얘기할 때 한마디 써줘봐. 알겠죠? 저건 탄력성이, 저건 이렇게 얘기해봐. 남편이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학원 다니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상당히 유식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딱 들어보니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의문이 있어 없어? 있죠? 불능이죠. 불능.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내년 한 3, 4월 정도 되면은요, 어느 정도 기가 들리고, 3, 4월 정도 됐는데 1월 달에 이제 들어온, 3월 달에 내가 됐는데 3월 달에 이제 온 사람이 또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막 대답하는데요, 그 사람은요, 정신없이 쳐다보다가 바빠. 왜? 자기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인데 옆쪽에서 막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온 사람들 보면 정신이 없어, 그 사람은. 왜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대답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학원 한번 쳐다봤다, 사람 한번 쳐다봤다가, 이거죠, 한숨 한번 쉬었다가, 그래서 자꾸 문 열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심호흡 했다가, 알겠죠? 정신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인데 나는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좀 더 정리하면 될 것 같죠? 그걸 뭐다? 불확실의 단계로 접어들죠. 그러다가 한 7월 달쯤 되면은요, 화장실 가서 얘기하죠. 나 시험 빨리 쳤으면 좋겠어. 그 여자 점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 점수 나오니까 시험 빨리 쳤으면 좋겠다 가죠. 근데 누가 나한테 실력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면 좋은데 아무도 묻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간접적으로 시험 빨리 쳤으면 좋겠다. 나는요, 지금 정신없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며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7개가 틀린 거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는요, 이거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있어야 돼, 뛰쳐나와야 돼. 뛰쳐나와야 같이 있다가 숨 막히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시험 점수 나온다 이 말이죠. 점수 나오니까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단계다? 기한의 단계죠. 기한. 시험만 치면 뭐 할 것 같다? 합격할 것 같다. 기한의 단계.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데? 조건의 단계인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제 처음 등록한 사람을 딱 보면서 무슨 단계다? 불능 단계죠.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위로를 삼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기다? 지금 여러분 이 단계에서 지금 어떤 단계로 가고 있다? 불확실의 단계로 가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은 확실의 단계로 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조건은요, 항상 조건은 뭐다? 현재다, 장래다, 과거다. 장래죠. 그래서 장래요, 조건이 성취가 되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현재가 2월 1일, 현재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 그러면 조건은 뭐냐? 조건은 뭐를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은 뭐를 조건이라고 해? 그것을 효력을 조건이라고 하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이죠. 자, 그럼 봐봐. 조건이죠.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3월 1일 장래죠. 현재가 2월 1일이죠. 그럼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내 말이 어려워요? 장래 효력이 발생한대. 그럼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장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효력이 없다, 정지되어 있다,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자, 그럼 봐봐요. 장래 효력이 없어진대. 장래 효력이 없어진대. 그러면 장래 효력이 없어진단 말은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아니, 태어났으니까 나중에 죽겠죠. 이것을 말한다. 나중에 없어지죠. 없어진 것을 해제한다 그래.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럼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정지 조건은 성취하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성취하면 소멸해. 여기서 문제. 여러분 되게 간단한데요. 되게 간단해. 얘가요, 학교 갔다 딱 오더니 뭐라 하냐? 엄마, 나 게임해도 돼요? 게임해도 돼요? 그러죠? 엄마 뭐라 그래?
씻고 밥 먹고 나서. 그러면 지금 게임할 수 있다 없다? 언제 게임해? 씻고 밥 먹고 난 후죠. 씻고 밥 먹고 날 때까지는 게임을 못해. 정지다, 해제다. 눈 없어? 지금 게임해 못해? 못하니까 정지조건이지 뭐예요. 못한다, 지금 현재 못한다. 씻어야지 한다. 정지조건 아니에요. 얘가 게임하고 있어. 어디 갔다 왔더니 엄마가 밖에 나갔다 왔더니 게임하고 있어. 너 지금 뭐하니? 아, 게임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너 그러면 엄마 밥상 차릴 때까지만 해. 밥상 차릴 때까지만 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죠. 언제까지만? 밥상 차리는 것을 조건이 성취했다고 그래. 밥상 차리면 더 이상 게임한다 못한다? 못해. 무슨 조건? 해주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적인 사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있잖아요. 뒤에 가서 욕할지언정 말을 할 때도요 좀 싫어요 이게 아니고, 뭐 때문에 우리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할게. 우리 남편을 물어보고. 그럼 남편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정지 조건이죠. 알죠? 나 이거 지금 헬스하고 있어. 이거 나 어떡하지? 다음 달에 못 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뭐 때문에요? 남편이 보너스 안 받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내 다음 달에도 계속 하려면 보너스가 있어야 돼. 없으면 보너스가 없으면 한다 못한다? 못하죠. 하고 있다가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한다? 해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가 없다? 정지예요. 지금 뭘 하고 있어? 나중에 못해. 뭐다? 해제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뭔가가 있어. 뭐다? 정지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봐봐. 이러면 약혼하죠. 약혼식으로 약혼을 말한다? 이러면 약혼을 말하면 예약이라고 그래요. 예약. 혼인을 말한다. 혼인을 말한다? 본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혼할 때 뭘 받아요? 반지 받죠. 반지 받아. 이 약혼 반지는 내 것이 아니다. 여자가 손가락에 약혼 반지 꼈어. 내 것이 아니다. 내 손가락에 약혼 반지가 있는데 내 것이 아니다. 아니라니까. 왜요? 약혼은 예약에 불과하다는 게. 약혼은 예약에 불과. 여러분요, 음식점 간다고 예약했죠. 예약했다고 해가지고 밥 먹어? 가서 예약하고 나서 음식점 가지고 밥 먹으러, 우리 아까 예약했던 사람이니까 밥 주세요 해야죠. 그래야지 밥이 나와야 먹을 거 아니에요. 예약했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약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은 예약에 불과하단 말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혼인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 것이 돼. 혼인 안 하면 어떻게 해? 혼인 안 하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약혼 반지니까 약혼 애물이죠. 약혼 애물을 받았죠. 그걸 수수라고 그래.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이 불성립하죠. 혼인이 불성립. 혼인 안 하죠. 돌려줘야 돼. 다시,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이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돼.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은. 해제 조건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있어. 봐봐, 말을 잘 봐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말이죠. 소유권을 유보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차를 팔아. 오늘 갑이 을한테 차를 팔면서 을한테 차를 줘. 그런데 을이 뭐라 하냐? 잔금은 다음 달에 주겠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그럼 갑이 을한테 뭐냐? 그러면 3월 1일 날 잔금 줄 때까지 당신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타고 다녀. 당신은 아직 나 명의 이전 못 해줘. 명의 이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다? 여전히 누구다? 갑이다. 너는 차만 타고 다녀. 그러니까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어. 그걸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차는 줘. 을이 타고 다녀. 그럼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된다? 언제? 을은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언제 소유자가 돼? 잔금 치러야 소유자가 돼. 그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잔금을 치르면 누가 소유자다? 매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하죠? 차를 주면서 잔금을 다 받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잔금을 다음 달에 주겠다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잔금 치를 때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을 갑이 유보하고 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걸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정지 조건. 알겠죠? 해제 조건은요, 지금 뭔가 있어. 내 손가락에 뭐가 있어? 지금 반지가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이게 내 게 아니라고. 지금은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혼인을 해야 내 것이 돼. 혼인 안 하면 빼서 줘야 된다고. 해제 조건. 지금 있는데 반지가 나중에 빼서 줘야 돼. 혼인하지 않으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혼인의 불성립. 알겠죠? 그런데 소유권 유보부는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여러분요, 어느 정도 이해했나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정지 조건부는 해제 조건부하고 정지 조건부 있잖아요. 응? 정지 조건부는 유동적 무효겠어요? 유동적 유효겠어요? 유동적은 다 알아. 그냥 앞에 빼. 다 유동적 이렇게 하지 말고 유동적은 다 알아. 무야 유야. 왜 무다? 맞아. 유동적 무효. 왜 유동적 무효다? 항상 언제 기준? 현재 뭐가 있어 없어? 무효죠.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죠. 유효죠.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죠. 그러니까 유동적 현재 뭐니까 유동적 무효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시험이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법률 행위 효력이 확정적인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가지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왔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죠? 유동적이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보다 정지 조건은 유동적 무효다. 그 말은 확정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죠?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조건은 이 정도만.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요 다치니까 이 정도만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 왜냐면 조건 이것은 좀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어디로 보냐? 62페이지 한번 봐봐요. 60페이지 여러분요, 맨 위에 박스 한번 봐봐. 참고라고 되어 있나요? 참고되어 있어? 성년이 되면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줄게. 알죠? 내일 비가 내리면 다음에 눈이 오면 결혼기념일에 이런 말.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기한이고 조건인지를 알아야 되죠. 기한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확실. 조건은요, 확실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밑에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상실 여기 한번 봐봐요. 그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봐. 원래는 뭐냐? 기한의 이익이 있어. 그러면 기한의 이익 포기가 있어.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 갑이요,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1억에 100만 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100만 원 빌려줬어. 돈 언제 갚아야 돼요? 돈 언제 갚아? 10월 1일에 갚지 언제 갚아? 그런데 갑이 갑자기 을한테요 5월 1일날 돈 갚으라고 그래. 5월 1일날 돈 갚으라고 그래.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에요? 여러분 돈을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아 안 갚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갚아 안 갚아? 갚는다 안 갚는다만 얘기해. 나는 갚느냐 안 갚느냐 물어봤지 돈이 있으면 갚아야 돼, 어디서 갚아야 돼 이렇게 움직였어. 갚아 안 갚아? 언제? 그렇죠. 그것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나 10월 1일날 갚기로 했잖아요. 10월 1일날 갚을 거예요.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한테 있다, 채무자한테 있다. 채무자. 오케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기한의 이익을 말했다 포기 봐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1억이 돼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5월 1일 날요 을이요 로또에 당첨됐어. 로또에. 그럼 1억 정도는 껌값이니까 바로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을이요 5월 1일 날 돈을 갚고 싶어.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 그럼 이자는 어떡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10월 1일 돈을 갚아야 되는데 5월 1일 돈을 갚고 싶어. 그럼 이게 10월 1일까지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기한의 이익을 만다 포기하고 오늘 갚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포기하게 되면 누가 손해가 돼? 갑이 손해죠. 갑이.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개월 동안에 뭘 주면 돼? 이자. 그래서 이자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주면 되죠? 이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있고 기한의 이익 포기가 있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실이라는 것은 뭐냐?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 그건 뭐냐 이거죠. 갑이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 100만 원이요.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갑의 의뢰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딱 잡았어. 의뢰 건물에다 저당 잡아가지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런데 오늘 5월 1일이야. 5월 1일 의뢰요 부부싸움 했어. 그래서 3층이 불타버렸어. 그럴 수 있죠. 이거 뭐죠? 이거 채무자죠. 채무자가 담보를 뭘 해서 지금 손상했죠. 손상. 그다음에 뭐 감소. 그다음에 뭐 멸실. 손상 감소 멸실했다. 손상 감소 멸실. 담보를 손상하고 감소하고 멸실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은요, 을이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이 건물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건물이 지금 담보 가치가 3층이 지금 붙어버리고 1층 2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1억이 나와야 되는데 1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불안하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갑이 만약에 을한테 5월 1일 날 돈 갚어 그러면 을은 뭐라고 그래요? 나 10월 1일 날 갚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기한의 이익이라고 했죠. 기한의 이익. 그런데 지금 왜 갑이 을한테 지금 5월 1일 날 지금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채무자가 지금 담보를 지금 뭐해서 손상시켰죠. 그러니까 갑이 불안하니까 오늘 돈을 갚으라 이 말이죠. 원래는 돈 갚을 날짜가 언젠데 10월 1일. 그런데 오늘 5월 1일 갚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없어져야지 돈 갚을 날짜가 5월 1일이 되죠. 알겠죠? 그래야지 갑이 을한테 오늘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그래. 을이 채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나 불안해서 10월 1일까지 못 기다리겠어. 오늘 돈 갚아줘 이렇게. 그럼 오늘이 돈 갚을 날짜가 되려면 오늘이 변제기가 돼야 되겠죠. 오늘이 변제가 되려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는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그것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은 채무자가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망했으니까 뭐를 한다? 기한의 이익을 뭐랬다? 상실했다. 채무자가 망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한다? 여기서 채무자가 망했다. 당장 돈 갚아라 이 말이죠. 그걸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럼요, 기한에서는 이 세 가지,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포기, 그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이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면 기한의 이익이 있고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는데 중간에 지금 뭐가 빠졌죠? 써 가운데다 써.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 포기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기한의 이익 포기다 써.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까지 일단요 우리가 이제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보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1월 달부터 이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요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약 한 6주 정도가 걸려요. 꼬박. 알겠죠? 8주 강의에서 6주 민총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머지 1월 달엔 다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의 내용이 있죠. 이 정도의 강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 나중에 1월 달에 강의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67페이지를 한번 봐봐. 66페이지. 66. 그럼 66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권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물권법. 여기서부터 이제 물권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와. 그런데 올해 29일은 11문제가 나왔죠. 근데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물권법은 올해는 13문제가 나왔어요. 원래는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와. 그래서 올해는 아마요 30회 시험에서는 14문제 이상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4문제. 근데 이 물권법이 왜 중요하냐? 물권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알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물권법과 많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법에서 14문제, 채권법에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물권법을 아주 잘해야 돼. 그래서 물권법은 양이 조금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물권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